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처럼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시거나 실제로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 입장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를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조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저보다 당연히 잘 아시겠죠.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현업에서 아직도 분양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시장을 돌아가는 거를 그 누구보다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위에서 판단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구성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.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신규로 만약에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? 어디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?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.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역대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마진을 많이 보고 가장 사업을 성공리에 잘 끝낸 곳이 어디냐라고 저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문종동을 꼽습니다. 문종동을. 근데 왜 문종동을 꼽냐면요, 이 말이 제가 이제 시행사들한테 드리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. 사업을 하려는 곳 주변에 굉장히 개발 이슈가 되고 많이 사업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들도 고평가가 되고 분양도 잘 되고 이런 곳에 옆에 붙어 있는 후광을 볼 수 있는 이런 토지들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. 문정지구는요, 분양을 할 당시에 외래 신도시의 후광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. 지식산업센터 역사상 근생 부분을 3천만원, 4천만원 넘어가게 분양가를 책정했던데도 기존에는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고가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송파구 끝자락이긴 하지만 송파구라는 거, 그 다음에 위로 신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로 분양가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, 이 부분이 문정동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모든 시행사들이 초대박을 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저는 봅니다. 그에 반해서 그와 비슷하게 이제 후광을 보는 지역이 마곡이 또 그랬죠. 마곡의 후광을 보고 그 주변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사업지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본다고 하시면 그와 비슷하게 큰 이슈가 일고 있는, 안 그러면 그 주변이 시세가 굉장히 비싼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판매자의 입장,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분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체감을 정확하게 시장조사 차원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의 자체의 이 전체적인 맥락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택지개발지구가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분양이 활성화가 되고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에서 분양가를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분양가를 또 인지하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거에 반대되는 케이스가 있어요. 그거에 반대되는 케이스는 대표적인 것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.
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을 하겠다, 시행을 하겠다라고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내 욕심보다 뭐 시장의 인식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면 망합니다. 이곳은 유달리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모여 있을 뿐더러 또 주변하고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강해서 주변보다 월등히 뭐 20% 30% 이렇게 가격대가 비싸게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그런 케이스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사업지를 새로 신규로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뭐 성공 사례가 있다면 그 성공 사례 인근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만약에 사업지가 괜찮다는 데를 보자고 하다면 이렇게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, 그 정도 그 주변, 이제 앞으로 향후로는 나올 지역, 이런 데들도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, 서울의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서울 같은 느낌. 과천시도 되게 좋았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고양시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예,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고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거기야 뭐 부지가 많지 않으니까,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기는 하셔야 하지만, 요즘에 이렇게 초이스를 잘못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애로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기왕이면 주변에 성공 사례가 많은 곳, 주변에 개발 이슈가 많은 곳, 주변에 분양가가 고분양가인 곳, 이런 곳으로 가는 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좀 기본이 되지 않을까 가다가 오늘은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.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, 이제 또 내일이면 9월이 되고요. 또 9월이 되면 추석이 다가오고, 또 우리의 마음은 또 풍성해집니다. 또 들녘의 곡식들도 익어가고, 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이 다가옵니다. 각자의 삶에서 좀 화이팅 하시고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, 저는 또 9월 달에도 열심히 지금처럼 해왔던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자세하게,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아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수치화하고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식산업센터는 굉장히 좋은 부동산입니다.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세가 된 부동산입니다.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꾸준히 이렇게 제 영상을 들으시고 이렇게 파악하신 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날씨가 좋은 날 행복하시고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